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금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랜선 미식회 멜로디 가든의 손으로 이어집니다. 1월 1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중화민국 외교부가 필리핀의 타이완 해협 평화 재확인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린자룽 외교부 장관은 태국과 경제협력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이완 학자는 미국의 새 정책이 타이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그린테크 경진대회에 참석한 타이완 스타트업사들이 현지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타이완의 신생아 수가 9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용띠의 신생아 수가 호랑이띠 해보다 적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싱가포르 아시아뉴스 네트워크 CNA 보도에 따르면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이 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5 지역 전망 포럼에 참석해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마날로 장관은 타이완에 거주하며 일하는 필리핀인이 10만 명 이상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타이완 해협의 상황이 필리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세가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마날로 장관이 2024년 8월 이후 다시 한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타이완이 종합 외교 원칙 아래 필리핀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린자룽 외교부 장관은 9일 타이완 외무협회와 태국 경제무역대표처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타이완과 태국 간 전면적 경제무역 협력 체계를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린 장관은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태국의 AI 단지를 구축해 타이완의 반도체 제조 경험과 AI 서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타이완과 태국의 기술 산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경제협력 협정이나 경제파트너 협정과 같은 전면적인 경제무역 협력 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확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이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려페이전 타이완 경제연구원 산업경제 데이터베이스 총감독은 오늘 10일 타이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제 대상은 7나노의 첨단 공정에서 16나노의 성수 공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류 총감독은 TSMC는 성수 공정이 아닌 7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에 주력하고 다른 타이완 업체들도 20나노를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해당 정책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스 등 16나노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비교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수출 대상국을 3등급으로 분류해 1등급의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2등급의 국가에는 부분 제한, 3등급의 적대국에는 완전히 봉쇄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류 총감독은 타이완은 일본, 한국, 네덜란드와 함께 1등급이 될 가능성이 크며 동남아는 2등급, 중국과 러시아는 3등급에 분류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화민국 경제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서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한 크린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어제 9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가운데 타이완 스타트업들은 말레이시아 슬랑오르주 정부가 제시한 문제에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관계자 고한 씨는 스타트업이 매우 활발한 타이완은 넷제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사물 인터넷과 에너지 분석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정홍이 씨는 미중 무역 전쟁을 예로 들어 동남아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중요한 해외 시장으로 타이완 스타트업은 기존 경험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개척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예선을 통과한 팀은 결승전 전에 슬랑고르주를 방문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안한 솔루션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신생아 수가 9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신생아 수는 13만 4,856명으로 2023년과 비교해 715명 감소, 2022년보다는 13만 8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용띠해의 신생아 수가 호랑이띠해보다 적은 것은 용띠해에는 출생률이 높고 호랑이띠해에는 낮은 경향이 있는 중화권 전통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내정부는 오늘 10일 2024년 12월 호구 통계 자료를 발표, 평균적으로 매일 55.25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2023년 잠시 성장세를 보이던 인구수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타이완의 연간 조출생률은 5.7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 5.81%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내정부 통계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내정부가 1958년부터 신생아 통계를 시작한 이래 용띠와 호랑이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례적인 해는 1964년으로 당시 신생아 수는 41만 명, 호랑이띠 해였던 1962년의 42만 명보다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진행의 서승임, 안은산이었습니다.